오늘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 3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시작과 끝, 삼성전자로 오늘을 또 끝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에서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장은 활기를 띠는 모습인데, 또 같은 뉴스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난 5월 24일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어떠신가요? 네,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냥 조정받을 때 사면 됩니다. 오늘처럼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쫓아가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사야 될 거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포트폴리오에 한 30%까지 채워도 올해 만약에 시장이 뭔가 시스템 리스크로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제 HBM 얘기를 하시는데 1분기 실적은 HBM과 전혀 상관없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추세가 나빠진다면 HBM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지금 개선되고 있는 낸드나 DDR5 쪽에서의 개선되는 실적 자체는 일단 하반기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HBM이 더해지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HBM에 들어가서 지금 독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경쟁을 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실적과 관련돼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HBM이 설사 연말까지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인 85,000원까지는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언제든지 재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졌었는데 그 가격에 왜 못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젠슨왕 얘기도 계속 해보고 싶은데 단 한 번도 젠슨왕은 된다 안 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를 말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HBM 통과는 여전히 퀄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 이쪽이 원하는 엔비디아나 지금 만들어주는 TSMC가 원하는 정도의 그 레벨을 삼성전자가 맞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 원래의 기준과 달라서 그것을 조금 맞추는 일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AI 시장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누구도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지금 삼성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엔비디아와 그 TSMC가 독점하는 이 시장은 누구도 이제 즐길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가 깨져나간 과정도 똑같습니다. 전기차 성장이 줄어든 적 있습니까? 근데 주가는 박살이 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 속도가 전혀 안 나오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 성장 속도가 왜 안 나오고 있느냐? 가격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진입 가격이 5천만 원이면 아무리 전기차가 좋고 전기차로 가고 싶어도 럭셔리카의 진입 가격이 5천만 원의 전기차의 진입 가격이라면 이건 대중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확연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죠. 이번에 나온 EV3가 대중화에 지금 효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시작 가격이 4,2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따지면 아반떼 가격이 4,2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 인터넷처럼 우리가 공짜로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건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AI는 철저하게 계급화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가격, 아주 비싼 가격을 내는 사람들에겐 좋은 AI가 제공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품질 낮은 현재 수준의 AI가 제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처럼 전력도 엄청나게 잡아먹고 그 엔비디아의 그 H백이 그 비싼 가격에 계속 제공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러면 저렴한 AI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뉴스에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 삼성전자는 하락할 때 사두시면은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보면 되고 HBM은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고 레거시 워낙에 좀 잘하고 있다. 아침 시간에는요 오늘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이 소부장이 따라가는지 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종목군들을 보면은 뭐 잘 가는 종목도 있고 한미반도체는 금세 또 기운을 차렸습니다. 반면에 장 초반에 YC 같은 종목은 잘 가다가 또 하락 전환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봐야 될지 종목별로 워낙에 달라서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네, 움직임.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독과점에 준하는 기업만 사시면 된다. 나머지 기업은 관심이 없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뭐 IR에서 그 한미 반도체가 경쟁자가 들어왔다는 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그러면 여기는 예전에 받았던 독점 기업의 밸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뭐 경쟁사가 들어온 건 맞는데 우리가 독보적이고 여전히 뭐 물량 뭐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단기 반등은 더 하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경쟁사 들어왔고 한미 반도체의 독점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한미 반도체는 추가 반등 시에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 시대는 이제는 조금씩 끝나가는 게 아닌가. 특히 저는 가장 이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세메스의 진입이다. 오히려 한화정밀기계의 진입이 아니라 세메스의 진입으로 삼성전자의 진입은 쉽지 않아지거나 아니면 진입하더라도 아주 좁은 구간에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뭐 비교적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이오테크닉스라든 이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만약에 IR 뭐 내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보지 않더라도 독점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종목의 이 정도의 밸류는 힘들지 않나? 그러면 전고점 17만 원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를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는 강력하게 스트롱바이 의견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보자. 명확하게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좋은 쪽 이렇게 또 받고 안 좋은 쪽이 전력 설비나 인프라 쪽은 안 좋고요. 오늘 오후장에는 또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석유 시추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가 어제장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하루 이틀 만에 이 테마 끝나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오후부터 또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일 휴장이죠. 현충일로 인해서 휴장인데 내일 모레 이 시추와 관련된 담당한 업체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럼 금요일까지 갖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가능성이 뭐 예. 높다고 얘기 드리기도 어렵고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근데 과거부터 이 지역은 뭐 이틀 전에도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기 나왔던 지역이에요.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이 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붙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 경제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뭐 지금 기술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다를 거다라고 하는데 뭐 기술 발전하면 돈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돈은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해왔던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가능성이 그동안 높다고 얘기돼 왔던 칠광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이쪽으로 눈 돌리고 있다가 2027년인가 8년 이후에는 칠광구는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뭐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그 재료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해당 종목군들이 좀 강할 수는 있는데 이게 생명력이 있나. 어저께 이제 막 그렇게 등락이 나타나고 오늘도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이들 종목은 트레이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에너지 관련돼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HD현대 일렉트릭을 축으로 해서 소위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올해는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들 종목이 쭉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받은 게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뭐 원전으로도 갈 수 있다, 원전 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석유 발견된다고 하니까 석유 관련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전력기기 급락 중이고요. 그러면 어제 또 그 원전 관련주도 급락했고요. 저는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전력이라는 게 부족할 거고 다
한데 그러면 뭐 지금 재생에너지든 기존의 화석에너지든 다 끌어다 써도 부족할 이 시기에 자꾸 누군가가 뭐 들어와서 전력기기 한번 빵 띄우고 그다음에 뭔가 뉴스 나오면 원자력 한번 빵 띄웠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석유 관련 종목군들을 띄우고 있는 이 상황은 구조적인 어떤 산업에 따른 투자 관점이 아니라 전형적인 뉴스에 기댄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트레이딩 세력들은 뉴스가 사라지는 순간 또 없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쪽,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시세를 공격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쪽은 결국은 뉴스가 희석되거나 뉴스의 어떤 정확성이 떨어지면 바로 옮겨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 종목의 대부분은 트레이딩 영역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그나마 구조적으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스전, 유전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 종목군들만 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전기라는 그 단어 아래에서 묶일 수 있는 뭐 전력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 시 또 트레이딩도 가능한 그런 몇몇 종목군들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 몇 가지 볼까요?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쪽은 뭐 제가 보기엔 두 가지거든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이든 풍력이든 뭐 신재생이든 다 전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전력기계에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송배전부터 시작해서 HVDC나 아니면 뭐 그 다른 여러 가지 전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 말고 노후된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AI 발로 이들 종목이 올랐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고요. 지금은 그냥 교체 수요 정도만 존재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새로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AI용 데이터 센터용이 늘어났겠습니까? 이제 미래에 이제 다 댕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폭락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이런 전력 시스템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일관되게 앞단부터 끝단까지 다 갖고 있는 기업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LS밖에 없다. 그다음에 LS는 오늘 또 주가가 폭락하면서 PBR 한 배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이 종목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M&M 상장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LX 일렉트릭도 가지고 있고, LX 일렉트릭이 지금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송배전을 포함한 전력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X 일렉트릭의 일부 또 매출은 공장 자동화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게 LS 그룹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만 LS 그룹의 약점은 딱 한 가지 있는 게 최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과거 대비 안 좋아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금 뭐 빈 부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자꾸 뭐 풍력이 낮다, 뭐 원자력이 낮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은 지금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다 끌어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다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발전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과연 존재하냐? 투산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원전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하는 기업이고요. 수력, 그다음에 뭐 원자력에 들어가는 주기기도 다 여기서 만들고요. 풍력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뭐 터빈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소위 발전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기기를 투산에너빌리티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정이 나올 때 사야 될 종목은 제가 보기엔 이 두 종목 외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물론 대장주인 HD현대 일렉트릭이 있지만 여기는 뭐 좋은 종목이기는 한데 최근에 뭐 수급에 얽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밸류 부담을 고려해 보면 저는 뭐 LS보다는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서 저는 이 전력시장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장기적으로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S그룹은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세요? 아니면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뭐 아림솔루션도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LS만 봅니다. 아, 그 이유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한 분야가 좋은 게 아니고 LS 그룹 내에 있는 전체 분야가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LX 일렉트릭이나 뭐 LS 뭐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은 개별로 다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보이지 않아서 이들 종목보다는 저는 LS가
그나마 가장 그룹주 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수지주 회사인가요? 아니면 사업지주 회사인가요? 사업도 일부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LS가 LG 그다음에 여러 회사 LNF와 함께 뭐 전구체 쪽에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스크이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성장 요인이기도 하죠. 다만 이런 전구체 매출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27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수익화될 수 없고 돈을 쓰는 좀 쪼갤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 AI, 전력, 이제는 뭐 대왕고래까지 해서 모든 것이 거의 막 뒤섞여가지고 약간은 생각을 정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보자. 여기에서 또 힌트를 찾아서 종목을 딱 압축을 해주셨어요. 지주사 LS 다방면으로 어떤 쪽의 전력원이 되든 앞으로 또 전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LS 봐야 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너무 원전이라는 틀 안에 이 종목을 가둬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좀 해봅니다. 따라서 어떤 에너지원이 됐든 간에 발전을 해야 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꼭 봐야 된다. 종목이 이렇게 딱 정해지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2차 전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인가.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과 또 분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좀 들썩들썩 하는데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물론 아침 시간에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형주 기준으로 일단 전저점 부근 혹은 전저점 이탈한다면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본격적인 상승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쪽을 보고 계신데 지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체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Q는 증가하는데 P는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중요한 건 Q도 예전에 좋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2차 전지는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선 지금 Q 물론 중요한데 Q와 P가 합쳐진 전체 금액이 크게 폭발할 정도로 뭔가 수요가 나오든지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재고자산의 가격 안정이 되면서 이익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근에서의 반등 분명히 의미도 있고 거래도 좀 칠리는 것으로 보이나 추세적으로 돌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강했던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군들은 2차 전지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다른 이슈로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테슬라 쪽에서 음극재를 바꾼다 뭐 이런 이슈로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NT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공장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수주가 올라오고 또 다른 모멘텀들이 조금 붙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된 그들 종목을 보고 2차 전지가 다 갈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착각이고요. 지금 어쨌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는 전저점 부근에선 쉽게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제한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근을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짧은 매매만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박스의 상단을 어디로 잡을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엔 전고점 넘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미 물량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올라가는 종목들 많다는 거죠. 상단이 열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량을 더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트레이더 측면에서 접근해도 그렇고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다만 신규 매수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소위 횡보 과정에서 박스를 보일 때가 어떻게 보면 모아나가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작년에 너무 강해서 아예 사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대장주 중심으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강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소재 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신규 수주가 그래도 올해 상반기 내에 나왔던 종목을 꼽아보자면 LNF 정도라는 거죠. 나머지 종목군들은 기존에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 수주를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LNF하고 삼성 SDI 정도를 계속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신규 분할 매수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광을 되찾을 만한 그런 강한 드라마틱한 상승 움직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에서는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 따라서 신규로 포지션을 구축하실 만한 분들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그럴 때 또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콕콕 집어서 역시나 종목 알려드렸어요. 셀 쪽에서는 삼성 SDI, 소재 쪽에서는 LNF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갔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정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